앱을 닫아주고. 됐습니까? 위에 걸 참조해서 우리는 뭐로 들어와야 돼? 버튼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짠 해서 이렇게 지금 했고요. 클릭. 오케이. 이제 솔팅이 되는군요. 테마 작업을 거의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포트폴리오 페이지 우리 아직 안 만들었고요. 어바웃 페이지는 HTML 넣어서 구현을 했지. 그리고 컨택 페이지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자, 뭐부터 해볼 거냐면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를 열면 포트폴리오 페이지가 열렸는데 여기 이 주소 있지 않습니까? 이 주소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나 그 사이트 알고 있었어. 그 사이트에서 해당 페이지의 주소는 포트폴리오였지 라고 해서 주소를 치다가 지금처럼 잘 보십시오. 지금처럼 잘못 쳤어요. 이런 페이지는 없잖아요. 그지?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O라는 페이지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덱스에서 페이지가 글이 없으면 나오는 메시지를 남겨놔서 sorry no post match you 해서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주소를 잘못 쳤을 때는 이렇게 주소를 잘못 쳤을 때는 아예 페이지가 연결이 안 된 상황에서 페이지 연결 안 될 때에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404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든 홈페이지 주소를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제 쪽 한번 볼게요. 지금 제 사이트는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제 사이트는 지금 이런 모양새인데 만약에 뒤에서 주소를 치다가 이런 페이지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케이스에서는 여기에서 주소가 맞지 않으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텀에 있는 건 아예 페이지가 없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에러 404 not found라고 이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치? 페이지의 주소가 안 맞을 때 에러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랑 서버랑 통신을 HTTP를 통신을 하는데 서버에서 회신을 하되 네가 찾는 파일은 없어라고 회신을 할 때 에러 코드가 404를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404 에러라고 하는 거예요. 404 에러가 나오면 그러면 페이지에 지금 이런 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디자인한 페이지가 나오게 하고 싶다고요. 예를 들어서 404라고 검색을 해서 구글에서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404 나만의 독특한 404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잘못 쳤어요. 어디로 가려고 했었습니까? 주소를 알려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게 404 페이지예요. 이 404 페이지는 어디에서만 작동하는 거냐면 DB가 있는 버전에서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HTML 버전에서는 쓸 수가 HTML 버전에서 404 HTML이 있다고 해서 잘못 치면 404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404 PHP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간단하게 메시지가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만든 거 로컬 호스트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서 여기에 포트폴리오라고 입력하면 잘 나오지만 아까 주소를 잘못 치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게 나오는 거냐면 점화 메시지는 인덱스 php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해당 폴더에 가볼까요? C 드라이브에 비트나미 폴더 안에 아파치2 안에 htdocs 안에 wp 컨텐트 안에 테마 안에 위치까지 가십니다. 미니멀 안에 오셔서 자 어디에 있는 모양새로 일단 나오는 거냐면 인덱스에서 여기 보면은 인덱스 php에서 만약에 글이 없으면 이라고 해서 만약에 글이 없으면 이라고 해서 패러그래프에다가 sorry no post 해서 나오는 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아예 404 php라는 걸 만들어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인덱스를 그대로 세이브해서 404 php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404 php라고 만들어 주세요. 안에 컨테이너 안에 내용은 모두 지웠고요. 메시지를 하나 띄우고 거기에다가 표현해 줄까 합니다. 우리가 가운데 정렬할 용도로 클래스명을 텍스트 센터를 만든 게 있으니까 텍스트 센터라는 걸 해서 메시지가 가운데 나오게 하고, 타이틀을 넣어서 기아가 찾는 페이지는 없어요. 옵스. page not found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사용자가 다시 뒤로 돌아가기가 자기가 입력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주소를 잘못 쳐서 들어왔으니까 주소 올바르게 홈으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면 편할 것 같지요? 자, 이 태그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홈으로 가기, 이런 식으로 our 홈페이지라고 링크를 달아주면, 그러면 여기에는 테마까지의 경로가, 테마가 아니라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의 경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헤더에서 메뉴를 만들 때 봤었어요. 헤더에 보면 여기 로고를 클릭했을 때 홈으로 가라고 했던 주소랑 똑같습니다. 이 주소를 넣어주면 헤더에서 넣었던 이 주소를 404 페이지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사용자가 주소를 잘못 쳤을 때 아까 그 메시지가 아니라 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정말로 그런가 확인을 해보겠드. 자, 일부러 잘못 쳐보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는 no라고 해서 인덱스에서 글이 없을 때에 else에 있던 메시지가 나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온 404 페이지가 나온다고요. 404의 PHP가 나오고 지금 만든 것처럼 visit our homepage라고 해서 홈으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아예 얘 헤더와 푸터가 없이도 이미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헤더가 있으니까 헤더에 홈으로 가서도 링크가 있으니까 걔를 클릭해서 갈 수 있겠고, 또는 아까처럼 구글링 했을 때 이런 이미지, 페이지를 잘못 찾았다, 404 에러, 이런 이미지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홈으로 가라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404 페이지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404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소를 잘못 쳤을 때 나올 페이지 404 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포트폴리오. 자, HTML 버전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볼게요. 왜냐면 그 HTML의 포트폴리오는 솔팅이 되고 있는데 우리 페이지는 솔팅의 기능이 지금 없죠. 단일 페이지만 만들었으니까 없을 거란 말이지. 자, HTML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HTML이 있고, 브라우저 볼까요? 자, HTML 버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HTML 버전의 포트폴리오는 여기에서 프린트, 웹, 모바일 해서 우리가 아이소토프에서 만든 필터링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작동을 하려면 볼까요? 얘 HTML을 보면, 자, 저 솔팅이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로딩돼 있어야 돼? 예, 아이소토프의 라이브러리가 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요거 솔팅이 되려면 얘가 로딩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버튼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필터해서 all이든 프린트든 이 클래스명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되고, 얘를 클릭을 한다는 얘기는 리스트 중에
각각의 리스트에 클래스명으로 들어온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솔팅이 되는 거였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글을 등록을 하고 그걸 어디에서 여기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불러왔었다고요. 테마 작업한 걸 보면 여기에서는 최근 게시물 6개를 불러왔었단 말이죠. 자, 이 로컬호스트로 해서 이 홈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카테고리에 등록한 얘들을 불러오는 거에는 검사해보면 얘들의 리스트에 뭐가 없냐면 클래스명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글이 있으면 글이 가져와, 하나가 있으면 하나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가져와, li라고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어디에 작성을 했었습니까? 프론트 페이지 php에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프론트 페이지 php를 열어보시면, 자, 프론트 페이지 php를 열어보면 글 하나의 구조가 글이 하나 있으면 반복될 부분 시작 끝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call md4라고 하고 내 컬럼을 써라고 했지만 여기에 클래스명을 넣을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 클래스명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클래스명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글을 등록을 할 때, 지난 시간에 글을 등록을 할 때, 등록할 때 어떤 식으로 등록을 했습니까? 관리자로 들어가 볼까요? 뒤에 wp 어드민, 우리가 어드민의 u12345로 비번을 만들었었어요. 자, 들어오면 우리가 글을 등록을 할 때 카테고리에서 너는 모바일에 프린트에 모바일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지정하면서 했었다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글을 등록을 추출을 할 때에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만 추출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 뭐가 들어와야 돼? 그 글에 이 해당 글에 카테고리를 불러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는.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코덱스에서 코드를 잘 찾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에 가서 카테고리를 그럼 출력하는 방법은 뭔지 확인을 해서 여기에다가 포트폴리오 페이지에다가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 해서 자, 포트폴리오 페이지 볼게요. 다른 건 좀 닫겠습니다. 포트폴리오 php를 볼게요.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면서는 페이지 관리자에서 페이지로 가볼까요? 관리자에서 페이지를 이렇게 3개를 만들고 이 페이지 안에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하면 누구와 연결을 되게 해놨습니까? 편집을 눌러보면 얘를 클릭하면 템플릿 페이지의 템플릿 중에 우리가 지정한 페이지의 템플릿 중에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 즉 여기에서 템플릿의 네임에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이 열리게끔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필터링이 되게끔 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어떤 문제가 더 있냐면 헤더에 지금 포트폴리오 HTML 버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HTML 버전의 포트폴리오에는 헤드에 여기 이 버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 버튼부터 출력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저게 지금 이 포트폴리오 PHP의 헤더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포트폴리오 PH의 헤드에만 있는 게 쟤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 페이지의 페이지를 보면 이 헤드는 어디에 헤드입니까? 서브 페이지들이 모두 쓰는 헤더라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뭐가 더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불러오는 이 헤더에는 우리가 헤더를 어디까지 끊었나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헤더 php 좀 열어봅니다. 서브 페이지에서 보는 헤더 php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끊었었네요. 헤드까지 끊었었는데 포트폴리오라는 이 녀석은 포트폴리오라는 얘는 위에 메뉴가 모두 있어야 돼. HTML 버전에 있는 것처럼 모두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있어야지만 얘를 클릭했을 때 솔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자, 여기에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저거를 헤더를 다시 조금 만들까? 아니면 요거를 어디에 그냥 어디 갔니?
헤더 여기에서 이 페이지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다는 게 판단이 되면 여기 안에 HTML 버전처럼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HTML 버전의 포트폴리오 HTML을 보면 위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헤드 안쪽에 요 HR과 DIB가 있어야지만 저 솔팅되는 버튼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거를 여기에 넣어버리면 포트폴리오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서도 얘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여기에다가 직접 이 코드를 이렇게 넣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이 페이지가 포트폴리오 페이지다 라고 한다면 얘를 살리게끔 스크립트를 짜든가. 스크립트를 짤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소 표시줄에 포트폴리오라는 글씨가 있으면 얘가 짠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불안한 건 주소 표시줄에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는 거 말고도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싱글이나 포트폴리오 다른 이름으로 이 필터 기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지의 제목에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얘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또 안 돼요. 스크립트 짜기가 조금 곤란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예 헤드를 HTML 보면 내부 다음에 얘가 있고 없거든요. 그죠? 헤드를 또 바꿀 거예요. 헤드에 가서 헤드를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만 잡냐면 이 헤더는 서브 페이지에서 페이지의 상단에 공통적으로 불러오는 파일이니까 여기 이 헤드를 어디로 바꿀 거냐면 인덱스로 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우겠다고 이거 잘라요. 헤더 php에서 이 녀석을 자릅니다. 헤더 php에서 맨 밑에 헤더를 닫아주고 있던 태그를 잘라요. 짜셨습니까? 그걸 어디로 옮길 거냐면 지금 모든 페이지에서 불러오는 헤더였는데 우리가 거기를 잘랐으니까 다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열어보죠. 다시 컨택 열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404부터 열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파일들을 다 보겠습니다. 404 열면 여기에서 get 헤더라고 불러오면 이 헤더는 닫는 태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닫아줘야지. 헤더를 닫아주시고 됐어요. 이제 헤더가 get 헤더 하면 헤더 php에서 여기까지 안 불러오니까 이 헤더를 닫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주고 또 컨택도 마찬가지 닫아주고 푸터는 아니고 프론트 페이지도 위에 헤더를 불러오는데 닫아주고 모든 헤더에서 get 헤더 다음에 헤더를 닫아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펑션은 아니고 인덱스에 가서도 헤더를 닫아주고 포트폴리오에 가서는 헤더를 닫아주는데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는 이 위에 이제 뭐가 있으면 돼? 여기에 필터 기능이 오게 해주면 된다고요. 여기에 필터에 버튼들이 오면 되겠다고요. 이 페이지에만 이 필터의 버튼을 넣어 주려고 지금 헤더에서 다 잘라가지고 가져왔다고요.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다 넣었나? 네, 다 넣었네요. 다시 한번 확인. 어디에 404의 헤더도 컨택에도 헤더를 푸터는 아니고 프론트 페이지에도 헤더를 인덱스에도 포트폴리오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필터를 넣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헤더에서 요 헤더 태그 닫아주는 거를 조합을 어쨌든 다 해서 온전한 HTML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포트폴리오에 가서는 이렇게 닫아달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버튼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 버튼도 물론 그냥 버튼을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HTML 버전에서 버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HR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어줬잖아. HR 다음에 버튼을 이런 식으로 넣어줬다고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와도 사실 작동을 해요. 포트폴리오 HTML에서 위에 버튼을 이렇게 가져와 주십시오. 가져와 주세요. 이 필터를 이렇게 수동으로 넣으면 뭐가 반영이 안 돼? 우리가 관리자에서 글을 등록할 때 등록을 할 때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새로 추가하는 게 여기서 카테고리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앱도 더 만든대. 그러면 여기서 앱을 더 만들면 이게 어디에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필터가 하나 늘었네. 그러면 HTML을 또 바꿔야 되겠네. PHP까지 와서 여기에 버튼을 하나 수동으로 추가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사이트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 버튼, 이 클래스명이 들어오고 이 클래스명 카테고리의 클래스명을 반영을 해서 그게 들어오면 버튼들이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끔 요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짜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카테고리의 그 슬러그 이름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가지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코덱스에서 찾으면 얘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카테고리명을 출력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출력. 매뉴얼에는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코덱스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코덱스에 word press org 들어가서 get categories라고 하면 이게 카테고리를 가져오는 거라고요.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 보실게요.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까요? get categories. 자, 그러면 맨 위에 검색 결과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카테고리를 출력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게 워드프레스는 순수하게 PHP로 되어 있는 문법이 아니라 얘들만의 문법으로 조금 가공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외워서 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이 개발자 사이트에서 보고 한다고요.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요것도 있고 조금 더 심플한 코드 여기도 있네. 이거 두 번째 거 볼까요? 이거 거의 하단쯤에 있는 거 보고 있고요. 예. 잠깐만, 이건 탑 레벨의 카테고리만 가져오는 거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 관리자로 치면 요걸 코드를 치면 per each 해서 각각의 카테고리의 슬러그 이름이 뭐로 들어오냐면 A 태그로 지금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탑 레벨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카테고리에서 탑 레벨은 누구냐면 얘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이게 필요한데 이것만 출력할 필요는 없거든요. 볼게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것만 출력을 해야 되냐면 다시 볼게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것만 이 올은 출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에 이 카테고리 하위에 있는 얘만 출력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특정 카테고리 하위에 있는 메뉴를 출력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코덱스를 보면 여기 하위에 드롭다운 박스라고 해서 찾으셨어요? 드롭다운 박스 거의 맨 밑에 있어요. 하셨습니까? 드롭다운 박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얘는 셀렉트 메뉴를 이용해서 지금 셀렉트의 옵션을 이용해서 얘는 그냥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고 PHP 구문을 이용해서 get categories 해서 배열로 불러오는데 child of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카테고리 밑에 있는 것만 나와야 되냐면 이 포트폴리오 all이라는 카테고리 밑에 있는 것만 나와야 돼. 자, 지금 관리자 페이지에 와 있습니까? WP 어드민에서 관리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별로 다 아이디가 있어요. 저 숫자는 이 카테고리의 아이디라고요. 자, 이 카테고리의 아이디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마우스를 올려보시겠습니까? 마우스를 올리면 보기 있죠. 찾으셨어요? 카테고리에서 보기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만 쭉 보여주는 페이지로 가요. 한번 가볼게요. 가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직 이 페이지에서는 뭐라고 하는 걸 우리 작성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냐면 이 카테고리 페이지의 고유 아이디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개발자 도를 켜요. F12. 개발자 도구를 켜시고 카테고리의 포트폴리오에 all 보고 있고요. 얘가 좀 다르게 나온다? 잠깐만요. body.
여기 HTML에 카테고리에 코드가 들어오는데 어디 갔냐? 다시 카테고리 편집 다른 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아예 다른 페이지 좀 볼게요. 포트폴리오. 여기 HTML 태그에 카테고리에 아이디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안 들어오네? 잠깐만. 우리가 헤더에서 제가 뭘 안 넣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헤더 PHP 좀 볼게요. 헤더에 지금 카테고리가 안 나오는 건 제가 헤더 PHP를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헤더 PHP 보시겠습니다. 그러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body와 HTML에 클래스명으로 또는 id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기 이 부분, 여기 부분에 지금 헤더에 필요한 클래스명이나 그런 게 들어오게 돼 있어야 돼.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자, 여기에 필요한 코드가 지금 두 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빼먹었어요. 지금 이 WP 헤드와 body의 이 클래스명 요 세 줄 있지 않습니까? WP 헤드와 헤드 그리고 바디에 이 자체 클래스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넣었어요. 이거 찾으셨습니까? 헤더 PHP에 저 세 줄을 추가 좀 할게요. 교체를 할 거라고요. 기존의 헤드와 바디를 얘로 교체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테마의 기본을 보고 있고 이 코드가 있어야 넣어 볼게요. 여기 헤드에 이렇게 헤드에 WP 헤드라는 거와 그리고 바디에 클래스명이라는 게 있어야 각각의 아이디나 클래스명이 페이지마다 다 구분할 수 있는 코드가 여기에 들어온다고요. 헤더 PHP에 넣으셨습니까? 헤더 PHP에 저 코드 넣어 주셨습니까? 요거 헤드 바로 위에 얘와 바디에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있어야 페이지를 구분할 수 있는 클래스명이나 아이디가 들어와요. 저 자리에. 자, 다시 한번 관리자 화면으로 가서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의 보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기 있고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보십니다. 자, 이제 어디에? 이 바디에 보면 클래스명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지금 제가 뭘 보고 있어요? 이 카테고리 all이라는 최상위의 카테고리를 들어와 있습니다. 카테고리 4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자, 이 부모 카테고리의 넘버가 4라는 게 파악이 됐으니까 다시 아까 코덱스에 보면 이 코드 지금 맨 밑에 있는 코드였네요. 맨 밑에 있는 코드 찾으셨습니까? get categories라고 해서 이 코드 찾으셨어요? 여기에 이게 expand해서 풀로 하고 일단 얘가 작동하는지 볼게요. 그대로 카피해서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응용을 할 거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복사 됐습니까? 복사하셨어요? 이걸 어디에? 헤더 PHP에서 포트폴리오 PHP에서 이 버튼 대신에 이거는 일단 주석 처리하고 버튼들은 주석 처리하고 그 밑에다가 일단 가져와서 붙여 볼게요. 이렇게 붙이셨습니까? 헤더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으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select 메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클릭하면 select 메뉴로 여기 안에 카테고리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린 뭐만 필요하냐, 뭐를 바꿔야 될 것 같냐면 우리는 아까 child of 해서 부모 카테고리의 카테고리 아이디가 뭐였어요? 4였다고요. 저는 4였다고요. 아까 확인했을 때 이 번호를 지정해 주세요. 확인한 번호를 넣어 주십시오. 그냥 저만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랑 저 거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까 페이지의 카테고리 아이디를 확인해서 이게 넣어 주시고 자, 그리고 또 어디도 바꿔야 되냐면 이 부분 텍스트 도메인. 텍스트 도메인은 뭐냐면 이 텍스트 도메인으로 우리가 다국어를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든다라고 했어요. 별도의 PO 파일이나 POT 파일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건 나중에 하고 여기에서 텍스트 도메인은 우리가 어디에 설정한 게 있냐면 CSS, 스타일 CSS 보실게요. 스타일 CSS 보면 여기에 텍스트 도메인이라고 해서 지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 CSS에서 텍스트 도메인이라고 해서 글씨들을 출력할 때 물고 들어가는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은 저와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이름을 어디에 여기에 넣어주십니다. 사실 저거 지금 출력은 안 할 거지만 나오는 걸 화면을 보려고 내용을 넣어주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꾸지 말고 이 상태에서 볼 건데 여기에 이거 옵션의 value 그 다음에 이거 도대체 이건 뭐예요? 라고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하고 1 달러 사인 S, %하고 2 달러 사인 S, %하고 3 달러 사인 S라고 부분은 이 자리에 뭐가 온다라는 거냐면 여기 뒤에 지금 콤마로 해서 하나, 둘,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는 이거, 두 번째 자리엔 얘, 세 번째 자리에는 얘가 여기에 출력되는 거야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설명을 하면 요 달러 사인, 이건 이 워드프레스의 문법이라고요. 여기에서 이게 요 자리에, 두 번째가 어디에 이 자리에, 세 번째가 어디에 요 자리에 들어온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래? 카테고리에 출력물이 있으면 그게 여기 value로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래? 카테고리에 카테고리 이름이 여기에 들어오고, 다음엔 가로 열고는 뭐래요? 이 카테고리에 포스트 개수, 카테고리 안에 등록되어 있는 포스트의 개수가 숫자 안에 여기 가로 안에 들어온대요. 자, 그럼 저장하고 포트폴리오 페이지에다가 일단은 우리하고 맞지는 않지만 셀렉트 메뉴를 구현을 해봤어요. per each라고 한다면 per each 이게 반복문이에요. 카테고리가 하나 있으면 뭐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옵션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프린트는 출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여기 가로 안에 이 다운표 안에 있는 다운표 안에 있는 얘를 출력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에 따라서 카테고리의 개수에 따라서 옵션이 3개든 4개든 나오겠네. 저장 한번 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보셔야죠.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셀렉트 메뉴를 해서 우리가 어디 부모로 지정한 거 하위에 모바일 프린트 웹사이트가 있고 거기 안에 포스트의 개수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확인되셨습니까? 셀렉트 이벤트라는 글씨는 아까 여기서 지정한 이 글씨가 나온 거고, 이게 첫 번째 옵션의 밸류였고, 이건 바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의 개수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건 for each 안에, 그러니까 어디 안에 이 중괄호를 클릭을 해보면 이 중괄호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프린트 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 거에 적용을 하려면 위에 주소로 처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여기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는 뭐가 들어와야 돼? 이게 셀렉트 메뉴가 아니라 뭐로 들어와야 돼? 얘로 들어와야 되지. 그대로 카피해서 바꿔주고, 닫는 건 우리는 셀렉트 닫는 게 아니라 div을 닫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div을 닫아주고. 됐습니까? 위에 걸 참조해서 우리는 뭐로 들어와야 돼? 버튼으로 들어와야 된다. all은 바뀌는 게 없어요. all은 그대로 카피해서 이 옵션 자리에다가 가름, 이렇게. 얘는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버튼. 자, 이제 per each를 이용해서 내용이 있으면 내용 하나의 구조가 어떻게 들어오게 해야 돼?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카테고리 명이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카테고리 명이 여기와 여기에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 명이 어디에? 여기랑 여기에 들어오게 해준다고. 그러면 print f 해서 똑같이 써보자고요. 여기에서 print f 하고 문법이 어떻게 돼? 가로로 열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어디서 닫히는 거니? 여기서 닫히는 거네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문법으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위에 하나 더 만들고 수정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이걸 그대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프린트 F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하나를 그대로 그냥 카피해 올게요. 옵션 안에다가 그대로 넣어보자고요.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게 다 이걸로만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밑에 문법을 잘 보자고요. 밑에 문법을 잘 보면, 자,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뭐로 쓸 거냐면 이 카테고리의 네임을 쓸 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것만 나오면 되니까 이거를 그냥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자리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됩니까? 점까지는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프린트라는 글씨는 이게 프린트라는 글씨가 나올 거니까 이 카테고리 네임이니까 여기 요거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준다고요. 점 다음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점 다음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다고요.
우리는 카테고리 네임만 가져오면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밑에 카테고리 네임이 첫 번째니까 첫 번째 거만 있게끔 얘들은 지우면 되겠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에 들어와도 되는 거지만, 자 그럼 밑에 참고했던 건 버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저장하고 포트폴리오 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등록되어 있는 버튼 이름을 가지고 와서 버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다고요. 잠깐 검사 좀 해볼게요. HTML 버전에서는 얘가 사이사이가 저렇지 않았었는데 왜 다르게 보일까 확인 좀 해볼게요. HTML 버전은 이렇게 간격이 잘 떨어져 있는데 HTML 버전은 다시 한번 보면 버튼으로 해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고, 클래스명이 secondary btn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잘 들어오는지 봅시다. 다시 우리가 만든 거 볼게요. 검사해 보면 아이고 똑같이 들어오는데 내가 간격을 100%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안 떨어져 있지? 이게 생성되면서 뒤에 공백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 그냥 HTML 버전 할 때 글씨 사이에 공백이 그냥 있으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스타일 잡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로 생성되면서 per each로 되면서 이거 바로 뒤에 이어서 쭉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공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프린트라고 하고 여기 뒤에다가 스페이스 하나만 넣자고요. 스페이스 하나는 반영이 되니까 스페이스 하나만 넣을게요. 글씨 취급이 되게 지금 버튼들이 버튼과 버튼 태그 사이에 틈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포트폴리오 PHP에서 버튼 다음에 한 칸 정도 넣어줘서 다시 한번 화면 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는 붙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떠져서 나올 거라고. 됐어요? 자, 스타일이 HTML 버전과 또 다른 이유는 여긴 뭐지? 검사 좀 해볼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클래스명 서브의 포트폴리오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었군요. 포트폴리오의 PHP에 가서 헤더에 포트폴리오 PHP에서는 헤더 여기에 헤더 열어주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거기에 넣어놨어? 잠깐만. 헤더 안에 HR 스타일 헤더에 서브의 포트폴리오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게 할 방법이 없네. 자, CSS 좀 바꿀게요. 이게 HTML 버전에서는 헤더에다 클래스명 이렇게 넣어줬는데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서는 이 포트폴리오의 서브를 어디에 넣을 거냐면 이 HR이 지금 여기에 간격도 나와야 되고 여기에 간격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거 안에라고 할 거니까 여기다 div를 하나 만들면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div를 하나 만들죠. div 하고 클래스명을 서브의 카테고리라는 걸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걸 다 누구로 감싸? 여기 헤더까지를 div로 감싸 버리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주소로 했던 건 버리고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한테는 서브 카테고리 안에 H 어디 갔어? R 네, HR은 지우면 안 되지. 네. 서브 카테고리 안에 HR은 위아래 여백을 만들어 놓은 거 있고 서브 카테고리 안에 스타일을 다르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헤더에다가 넣을 방법은 이걸 헤더를 또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헤더는 모든 페이지에 불러오는 헤더에다가 그걸 넣어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만 div 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내용을 가두자고요. 이렇게 됐어요? 저장하고 볼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 페이지입니다. 이제 잠깐만요. 서브 카테고리 안에 이게 또 헤더의 서브 카테고리라고 해서 CSS를 짰나 보다. CSS 좀 바꿀게요. 자, 미니멀 안에 가서 CSS 좀 바꿀게요.
아마 헤더에 점 찍고 서브 카테고리라고 기존에 CSS를 잡았었나 봐요. HTML 버전에 보면 이 HR의 스타일을 잡을 때, 이 HR의 스타일, 요 HR의 스타일을 잡을 때 CSS를 어떻게 썼냐면 지금 이렇게 썼거든. 헤더에 점 있고 여기에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헤더를 물고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헤더 안에 만들었으니까 이 CSS가 먹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요 CSS 몇 번째 라인인가 볼까요? 메인의 158번에 가서 테마 안에 있는 겁니다. 테마 안에 있는 메인의 148번에 가서 네, 155번 여기 HR 158번에 와서 헤더 안에 서브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냥 서브 포트폴리오예요. 헤더를 지울게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헤더 안에 띄우기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공백이 있게끔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거의 자식 요소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를 떨궈주세요. 됐습니까? 158번 라인에 가서 155번도 마찬가지 저렇게 바꿀게요. 헤더 안에 서브 포트폴리오 안에 라고 해서 바꿀게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PHP의 화면을 봅니다. 좀 전에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새로 고침하면 이제 제대로 나오겠지. 뭐가 또 이렇게 많이 떠져 있어? 잠깐만요. 아, 여기 안에 패딩을 줬구나. 아이 참. CSS 다시. 패딩이 안 맞겠네. 자, 155번 라인은 지울게요. 155번 라인은 지우고 HR만 간격을 떨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얘를 가운데 놓는 걸로. 이거 왜 가운데로 안 오니? 헤더 안에 Align Item 센터 되어 있는데 얘는 왜 가운데 안 올까? 버튼 필터 우리 거 좀 볼까요? 글씨들이고 서브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은 가운데라고 해서 CSS를 좀 잡죠. 서브 카테고리 얘한테 가서 가운데 정렬이라고 CSS를 하나 더 추가합시다. 서브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건 가운데라고 해서 클래스 CSS를 좀 더 작성을 할게요. 그러면 가운데 오겠지? 네, 오케이. 이렇게 가운데 오는 걸로. 자, 지금 버튼들은 이렇게 해서 스타일이 잘 나오게 했고요. 파이어폭스에서도 네,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이 이 HTML 버전처럼 이렇게 솔팅이 되게 하려면 이번에는 이 리스트마다 뭐를 물고 들어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리스트마다 얘만의 클래스명을 이렇게 물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이제 그걸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어디까지는 똑같냐면 얘를 포트폴리오라는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는 걸 가져와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카피해 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덱스에서 걔를 이미 했었으니까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했었으니까 프론트 페이지 PHP의 코드를 그대로 일단 가져와 볼게요.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우리가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라, 글이 있으면 글이 나와라 라는 걸 썼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하자고요.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div 안에 있는 ul부터 ul까지를 모두 복사합니다.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ul부터 ul까지 모두 복사할게요. 자, 복사했으면 포트폴리오로 올게요. 포트폴리오 PHP에서 위에 이제 필터 버튼들은 우리가 만들어 줬으니까 여기 이제 헤더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다시 인덱스 좀 볼까요? HTML 버전 좀 볼까요? HTML 보면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헤더 다음에 메인이 있고 컨테이너 있고 그 다음에 UL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죠? 포트폴리오의 HTML을 봐주십시오. 그냥 걔만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부모 얘도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가져오겠다고요. UL에는 클래스명 필터까지 있네. 그죠? HTML 버전, 포트폴리오의 HTML 버전에서 요 세 줄을 카피했어요. 세 줄을 카피하고 일단 넣고 그 다음에 UL 닫고 뭐 닫아야 돼? UL 닫고
뭐 닫아야 됩니까? div 닫고 또 뭐 닫아야 돼? 메인도 닫고 볼게요. 인덱스에서 메인 예 닫아줬죠. 자, 요 UL 안에 것만 다시 인덱스 PHP에서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참고해서 올게요. 지금 작업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PHP에서 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PHP에서 작업하고 있고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헤더 다음에 메인 div ul까지만 어디를 참조해서 HTML 버전의 포트폴리오 HTML의 코드를 참조를 해왔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안에 코드 li부터의 코드를 어디에서 가져오겠다고요?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가져오겠다고요. 여기 안에 코드 가져올게요.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ul까지는 만들었으니까 ul 안에 있는 것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ul 안에 있는 코드들만 모두 복사를 합니다. 됐습니까?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UL 안에 있는 코드들을 모두 복사해서 포트폴리오 PHP로 갈게요. 이 안에다 넣겠습니다. 위에 3개 붙박이 있던 거는 우리 페이지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타이틀이니 걔들이니 다 지우고 봅니다. 컨테이너 안에 UL 지워 먹었네? 잠깐만요. UL은 얘가 있어야 되는데 지웠네요. 컨테이너 안에 UL이 있고 UL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끔 합니다. 포트폴리오 올 안에 있는 걸 몇 개, 6개를 불러와 라고 되어 있는 상태. 반복문을 이용해서 뭐를 ELI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줘 라는 코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 구조가 보이게끔 해드리면 깨알 같아서 보일라나? UL 있고 앞에 있던 li 3개는 포트폴리오는 없는 거니까 필요 없어서 지웠고 반복될 문 시작해서 li 요렇게 있다고요. 위아래 while 문이 있고요. db를 열어서 조회해서 해당 카테고리의 글을 가져와 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페이지예요. 새로 고침하기 전입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얘들은 솔팅이 안 된다고요. 왜 솔팅이 안 되냐면 이 리스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리스트마다 들어와야 될 여기에 클래스명이 각각의 해당 카테고리의 클래스명이 지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솔팅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카테고리에 접속을 해서 카테고리 얘가 글 하나가 있으면 반복될 할 일 안에다가 여기에 반복될 부분 시작 while문 안에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카테고리를 조회해서 그 카테고리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게끔 여기에 나오게끔 짜줘야 된다고요. 지금 좀 전에 케이스하고 조금 달라요. 좀 전에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이 태그가 이 복잡한 거를 물론 어떻게 해서 아까 포트폴리오 위에 있지. 저 복잡한 코드를 지금은 얘는 한 줄이었으니까 프린트 F에서 여기에서 작성을 했지만 저 복잡한 거를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하나 여기에는 클래스명이 들어와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얘가 들어와 라고 하면은 엄청 복잡해진다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작성을 해볼게요. 어쨌든 카테고리에 접속해서 카테고리에 가져오는 건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었냐면 다시 아까 코덱스 좀 가볼게요. 코덱스에서 아까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었습니까? get 카테고리를 검색을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코덱스에서 get 카테고리를 해서 다시 한번 검색 결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순수하게 카테고리의 이름을 출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보면
기본적으로 옵션이 없다라고 한다면 카테고리하고 여기에서 이건 이름순, 뭐 내림차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카테고리에 카테고리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고 걔한테다가 반복문을 걸어라고 하려면 얘처럼 for each에서 할 수 있대요. 자, 우리는 그런데 그 이름을 밑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려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여기에선 없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값을 넣은 다음에 그 값을 어디에서 출력되는 구조로 할 거냐면 여기에 출력되는 구조로 써볼까 해요. 작성을 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카테고리를 불러오는 건 카테고리에 get 카테고리라고 하면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참조를 이렇게 하고 이건 PHP 구문이니까 PHP 구문을 쓰겠다라고 하고 지금 while문 안에 포트폴리오 PHP에서 작성하고 있어요. 자, get categories 해서 카테고리를 불러오라 하고 카테고리 해당 글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불러오라고 하고 만약에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할 일 카테고리즈에 카테고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 없으면 이것들이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안에 값이 있어서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할 일에다가 변수명을 하나 만들고 변수명 var 앞에 안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클래스 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거기는 빈 배열을 하나 만들 거고 array. 자, 그러면 카테고리들마다 나올 때마다 여기에다가 배열로 해서 값을 넣겠다라고 해볼게요. per each 이게 값마다 할 일이었고 얘들마다 할 일에다가 per each에서 뭐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냐면 저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하나하나마다 할 일이라고 해야 돼요. 이 카테고리들에서 카테고리 하나하나마다는 카테고리 하나는 이렇게 부릅니다. 카테고리 자, 이거는 카테고리들 안에서 카테고리 하나하나 여기 안에서 값 하나하나마다 할 일이에요. 그 하나하나마다 할 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카테고리에는 다 슬러그 이름이 있었고 그 슬러그 이름을 여기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고요. 이 변수 빈 배열에다가 뭐를 카테고리의 이름을 넣겠다고요. 카테고리의 이름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카테고리 하나하나는 얘라고 했으니까 얘의 뭐를 가져와 라고 해야 되냐면 슬러그 이름을 가져와라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각 카테고리의 슬러그 이름이 여기 클래스 네임스 안에 차곡차곡 정리가 돼요. 자,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거를 지금 카테고리가 가볼게요. 관리자 모드에 가보면 지금 카테고리 제가 어떻게 출력하려고 하냐면 관리자에 가볼게요. 자, 모든 글에 와보면 지금 이 포트폴리오 6만 따지면 얘는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어요. all이라는 거와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자, 이게 그러면 이 포스트는 모바일과 포트폴리오 all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으면 얘가 카테고리로 저게 리스트 옆에 클래스명으로 들어오려면 클래스명하고 뭐라고 들어와야 돼? 모바일이라고 하고 콤마가 아니라 띄우고 뭐 웹사이트든 모바일이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all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당 카테고리에 이름이 들어오되 그 이름 옆에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질 때 배열 안에 이 값이 요게 들어간 다음에 이게 들어가되 이 공백이 있고 들어가게끔 해주려면 배열에다 값을 넣어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값을 넣으라고 했고 그거를 다시 공백을 이용해서 한 칸 한 칸 띄워서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들고 for each 다음에다가 지금 이 클래스 네임에는 지금 값들이 그냥 틈새 없이 나열돼 있다고요. 배열 안에 값은 지금 문자열이니까 콤마하고 다운표하고 다운표하고 콤마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건데 그 값들 다시 우리가 원하는 걸로 조인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이 join이라는 거 언제 배웠냐면 W3 Schools.에서 join이 뭐지? 라는 걸 보려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join이 뭐였는지 볼게요. 자, 그럼 맨 위에 array의 join이 나오고 있어요. 맨 위에 검색 결과로 들어가 보실게요. 제가 예제로도 계속 썼던 그 문구가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try yourself에서 확인해 보기 볼게요. 자, 변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fruits라는 변수에는 문자열로 해서 이렇게 콤마해서 나와 있는데 그걸 새롭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서 join이라는 걸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겠대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보고 있고 x라는 거 안에다가 x는 누구래? id 데모가 x래요. x에다가 inner html 즉 jQuery로 치면 텍스트라는 메소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try it 해보면 얘들의 값이 이렇게 콤마 해서 나열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얘를 만약에 슬래시로 구분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join에다가 슬래시 다운표하고 슬래시 눌러보실게요. 다운표하고 슬래시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다운표하고 슬래시 run 해서 바뀐 걸 반영을 하고 try it 해보면 이 값들이 콤마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배열돼? 이렇게 배열된다고요. 슬래시로 구분해서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에 공백이 있게끔 클래스명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냥 공백으로 처리하겠다고요. 공백으로 처리를 하고 런하고 다시 try 해보면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클래스명이 이게 클래스명이 공백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이것처럼 들어오게 하려면 안에 배열들을 어떻게 묶어줘야 돼? 조인으로 해서 빈 걸로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변수명 새로운 걸 클래스라는 걸 하나 더 만들고 클래시스라는 걸 만들고 join을 이용해서 빈칸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냐면 PHP에서는 아까 names가 여기서 들어온다라고 했지. 여기 안에 있는 걸 공백을 이용해서 떨궈서 다시 배열해서 변수명 여기에 담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저 변수명에 담긴 건 만약에 이게 06번이라고 한다면 이 클래시라스라는 변수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겠어요? 이게 저장되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콤마로 연결된 게 아니라 뭐로? 공백으로 처리돼서 모바일 띄우고 포트폴리오 올이라는 게 어디에? 이 포스트 하나하나마다 할 일이었으니까 요거 하나 반복될 부분 시작이 사실 어서부터예요. while문 다음에 있는 게 반복될 시작인 거예요. 그죠? while문 다음에 반복될 시작이라고 했을 때에 얘 글 하나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명이 공백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출력을 해야 돼? 여기에다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PHP에서 출력을 하는 건 어떻게 출력을 하냐면 PHP에서 내용을 출력하는 건 이게 여기 들어와야지. 다운표 안에 들어와야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출력하면 되냐면 echo 변수명 뭐? classes 한 문장이 끝나니까 세미콜론 카테고리의 슬러그명을 가져와 라는 것도 코덱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가져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넣으라고 했고 만약에 이걸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고 한다면 for하고 변수명 i가 뭐 이하일 때 하나씩 늘려 그 i가 여기에 들어와 라고 이렇게 써야 되지만 PHP 문법에서는 그렇게 안 써도 된다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순번을 통해서 0, 1, 2, 3에 따라서 저 값들이 차곡차곡 넣어주는 게 지금 이 문장이라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 자리에 call md4d에 이 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명이 공백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있을 거라고요. 확인해 볼까?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다시 새로 고침을 했고요. 검사를 해보면 아까는 call md만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명이 모두 다 들어오는데 공백을 안 넣었구나. 그리고 미분류도 들어와 있네. 미분류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공백을 띄우는 걸 까먹었네요. 공백 띄우는 거 넣어주시고 뭐가 들어오면 안 되냐면 미분류되어 있는 건 들어오면 안 돼요. 미분류되어 있는 건 들어오지 말라라는 걸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WP 8번에 있는 걸 그대로 잠깐 카피 좀 해볼까요? 똑같이 했는데 잠깐만. WP 8번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카피해 볼게요. 박스 안에 있는 걸 모두 카피해 보겠습니다.
각 박스 안에 있는 걸 모두 카피해서 안에 일단 지금 코드가 작동을 하는지 좀 잠깐 볼게요. 희한하네. 잠깐 볼게요. UL 안에 있는 모든 코드를 지우고 UL 안에 모든 코드를 지우고 지금의 코드로 붙여넣기 해서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이름만 바꿀게요. 포트폴리오의 all, 우리는 하이픈이죠. all, 이것만 바꾸고 볼게요. UL 안에 모든 코드를 지우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그냥 여기 중략이라는 거 안에 클래스명이 들어오고 있어야 돼. 확인 좀 해볼게요. 중략 돼 있는 거에 클래스명이 들어오는지 볼게요. 여기는 잘 들어오네요. 웹사이트, 모바일, 프린트 뭐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uncategorize는 왜 들어왔니? 잠깐만요. 수정 좀 해볼게요. 얘를 아까처럼 이 안에다 직접 넣어 볼게요. 쿼리에 argue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엔터하고 나열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콤마 카테고리 콤마 하고 위에 거 지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고 볼게요. uncategorize는 없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길래 위에 썼던 argu가 안 먹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검사 마지막 거에 검사를 해보면 계속 들어오네?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얘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이게 안 먹네. 자,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구조가 우리대로 나오게 다시 한번 바꿀게요. 여기만 바꾸면 되죠. 여기를 슬러그가 클래스명이 들어오는 자리니까 아까 인덱스에서 li 하나만 카피해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li 하나만 카피해 오셔서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li 하나만 카피를 해서 여기 이 div 자리에다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뭐만 여기에 클래스명만 나오게끔 슬러그를 넣겠다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이 뭐였어? 에코의 요거 에코 잠깐만요. 검사 잘 들어오고 있네요. 아까 뭘 잘못 쳤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제가 메뉴로 정리한 거를 그대로 카피해 오고 카테고리명하고 슬러그 나오는 위치만 잡아 주었습니다. 다시 전체 코드를 배드리죠. 위에 쿼리 해서 있고요. 글이 있으면 글을 불러와 라고 하고 있고요. 얘가 안 먹어. 이상하네. 그 다음에 변수명 슬러그에다가 현재 카테고리 이름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만들어라. 여기에 저장을 해라.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포스트의 클래스명을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라. 밑에는 바뀐 거 없습니다. li 다음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얘를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놔서 바꿀게요.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바꾸렵니다.
됐습니까? 솔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검사해서 좀 볼게요. 검사 콘솔 아이소토프 나라 펑션이라는 색이는 아이소토프가 라이벌가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안 돌아갔나 좀 볼게요. JS가 제대로 로드가 안 됐거나 우리 JS 어딨니? 라이벌인 로드가 되어 있고 어딨지? 아이소토프는 어딨니? 어? 아이소토프가 헤더 PHP 좀 열어볼까요? 아이소토프가 안 보이는 걸 헤더 PHP 좀 열어보시겠습니다. 헤더에는 없군요. 그죠? 헤더에 보면 아이소토프 라이브러리가 로드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헤더는 서브 페이지에서 다 로드하는 거니까 여기에 로드를 할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거에 여기에서만 해당 스크립트가 로드되면 되니까 get 헤더 여기 다음에다가 또는 바디 밑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디에서든 로드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JS 안에서 문서가 로드되면 할 일이라고 했으니까 HTML 버전에 보시면 HTML 버전 포트폴리오 보면 상단에서 뭘 불러옵니까? 절대 주소로 해서 이 아이소토프의 라이벌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치? 카피 그걸 포트폴리오 PHP의 상단에 넣을게요. get 헤더 다음에 넣어볼게요. 포트폴리오 PHP입니다. 어디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맨 밑에 있어도 돼. 맨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뜰 수 있어요. get부터 바로 전에다가 로드 할게요. 포트폴리오 PHP에서 get부터 바로 위에다가 아이소토프의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해보죠. 됐습니까?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잠깐만 또 다시 봅시다. 콘솔에 에러는 없는데 모바일 프린트 웹 다 들어와 있고 리스트 좀 볼게요. 메인 안에 클래스명 모바일 다 들어와 있고 모바일이면 모바일 웹사이트면 웹사이트 이상 없는데 왜 안 들어가지? 메인.js 좀 열어볼게요. 포트폴리오 필터스 안에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그리드는 필터스 안에 여기가 다르겠네요. 자, 지금 보면 HTML 버전에서는 아이템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하나마다를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HTML 버전이요. HTML 버전의 리스트를 보면 얘들마다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없어요, 이게. 그죠?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줄게요. 포트폴리오 PHP로 갑니다. 포트폴리오 PHP에 보면 우리가 지금 call md 해서 각각의 클래스명만 들어오라고 했지 여기 아이템이 없어. 아이템 추가할게요. 메인.js에서 아이템이 있으면 걔한테다 솔팅을 하나하나 걸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없다고요. 넣어주십시오. 포트폴리오 PHP를 보고 있습니다. 넣으셨습니까? 됐어요? 이제 솔팅이 되나 한번 다시 볼까요? 저장하고 포트폴리오 페이지 새로 고침했고요. 클릭 오케이. 이제 솔팅이 되는군요. 올 해서 다 나오고 있고 모바일 프린트 웹사이트 됐습니까?